BC 위에 P를 잡고 그 다음에 AD 위에 Q를 잡아서 이렇게 갔을 때 세 선분이 나오죠. 그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라. 서로 다른 선분들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최단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단 경로는 결국 한 직선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삼각형에서 이런 얘기를 또 비슷하게 얘기할 텐데요. 삼각형 내부의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합이 최소될 때 뭐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페르마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선분들을 한 선분, 한 직선 위에 놓이도록 여러 가지 변환들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대칭을 쓰겠습니다. 대칭을 쓸게요. 선분이 하나, 둘, 셋이니까 사각형도 3개를 만들게요. 사각형도 3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 길이 다 같게 한 겁니다. 1번 냅두고요. 2번을 대칭시켜요. 이렇게 대칭시킵니다. 그럼 3번 따라가고요. 다시 3번을 또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길이합은 이 문제상에선 결국 어떻게 되는 얘기냐,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PQ를 결정해라,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같은 거리로 두었기 때문에 AP, PQ, QC 길이는 다 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P 길이, 그 다음에 AQ 길이는 이거죠. AQ 길이 이건데, 그건 대칭성에 의해서 얘를 의미합니다. 결국 얘는 얘가 되겠죠. 따라서 BP, AR은 윗변 길이인 8에 해당됩니다. 사각형 내부의 점 P를 잡고 내 꼭지점과 연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윗변에 평행하게끔 평행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옆변에 평행하게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PAD는 위쪽 사각형의 절반이죠. 등적 변형에 의해서 P가 어디에 있든 간에 위쪽 사각형의 절반이다. 그러면 PBC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면적과 같으니까 아래쪽 사각형의 절반이구나. 따라서 PAD는 위쪽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PBD는 아래쪽 평행사 변형의 절반이니까, 혹시 싶어서 등적 변형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정점에 대해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항상 면적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PAD가 밑쪽의 절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PAD에 대해서 이걸로 본 겁니다. 이거라고. 그러면 이게 대각선이니까 위쪽 평행사 변형 면적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 P가 어디 있든 평행사 변형 면적의 절반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PAB는 이 평행사 변형 면적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PCD도 절반이 되니까 PAB와 PCD의 합도 전체 평행사 변형 면적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PBC라고 썼어야죠. 네. 자, 그런데 PAD를 문제에서는 40이라고 주었고, 얘는 70이라고 준 거예요. 이제 질문 상황으로 갑시다. 질문 상황은 PBD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PBD. 자, PBD는
PBD는 뭐냐? PBD는 일단 PBC와 그 다음에 PCD에서 BCD는 평행사변형 면적의 절반이죠. 자, PBC와 PCD. 근데 PBC는 뭡니까? PBC는 평행사변형 면적 여기에서 40을 뺀 거죠. 40을 뺀 거고. 그 다음에 PCD는 평행사변형 면적에서 70을 뺀 거죠. 70을 뺀 건가요? 더한 건가요? 그럴 필요 없네요. PCD는 참 나왔으니까 왜 건드립니까? 그냥 70이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2분의 S가 사라지게 되니까 30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회전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을 잴 때 이렇게 되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요. 얘를 돌리긴 돌릴 겁니다. 돌리긴 돌릴 건데 삼각형 이제 C를 중심으로 돌릴 때는 C 먼저 이름을 얘기할게요. 이 CBA를 C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C는 그대로 있고요. 이게 정삼각형이었죠. 이게 정삼각형으로서 B는 이것도 정삼각형이죠. B는 Q로 갑니다. Q로 가고 A는 R로 갑니다. R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BA 길이는 대응되는 녀석으로서 QR 길이와 같게 되는데 QR은 얘죠. 자, 그런데 BA 길이는 또 누구와 같습니까? AP 길이와 같죠. PA라고 쓸까요? PA든 AP든 일부러 의도하는 건데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여기를 쓰겠네요. QR 길이는 PA 길이와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비중심으로 회전을 시킬 예정이라 뭐 딱 같은 얘기죠. 사실은 ABC인데 중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B, A, C를 비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회전을 시킬게요. 그러면 B는 그대로 있고요. 자, 60도만큼 돌리게 되니까 A는 어디로 갑니까? A는 당연히 B 중심으로 했을 때 A는 P로 가죠. 그 다음에 C는 얘 중심으로 돌리면 Q로 갑니다. 이렇게 Q로 갑니다. 자, 이제 대응되는 AC를 볼게요. 대응되는 AC를 보면 AC 길이는 대응되는 녀석으로서 PQ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AC 길이는 누구와 같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AR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된 건가요? PQ 길이는 누구랑 같냐면 AR 길이가 같다. 자, 이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변 길이가 같았네요. 그러므로 평행 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봤더니 평행선을 긋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AC와 평행하다. 그러면 얘와 얘도 평행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이 세타면 여기가 세타일 거고, 근데
평행선에 의해서 세타, 세타. 또 평행선에 의해서 이 각이 이렇게 되면서 삼각형 RBP와 삼각형 QPC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X라고 둘까요? 그리고 한 변 길이를 A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A고 A면 여기도 A인데 여기가 X면은 여기는 A 빼기 X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PQ 길이는 X죠. 그 다음에 PR 길이는 RB 길이로서 A 빼기 X입니다. 이런 P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P가 어디 있든 여기에서 얘 평행하게 긋고 얘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버리면 얘네 둘의 합은 이 변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정하다. P는 움직여도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는 사실 거리는 아니죠. 그냥 선분 길이죠. 선분 길이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평행선을 그어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요 중점을 쭉 뻗어서 갔다고 합시다. 갔다고 하면 중점이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인데 이 길이는 얘와 같고 이 길이는 얘와 같으니까 얘 대 얘가 되죠. 얘 대 얘가 됩니다. 중점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거 대 이것은 이거 대 이것으로 대응이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중점을 잡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하면 지금 이 논리에 의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각과 이각의 합은 90도라고 하니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름을 P라고 잡겠습니다. BA와 그 다음에 FE와 CD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중점일 때만 그렇다. 그런데 삼각형을 봤더니 PAD의 90도니까 외심이 2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PBC의 외심이 F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가 같겠죠. 외심이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PF와 BF와 CF도 길이가 다 같겠다. 자, 그러면은 그죠? 여기서도 이제 써놨다시피 여기가 이름이 E였어요. EA와 ED와 EP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게다가 P와 각 외심도 연장선, 한 선분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EF 길이는 결국 PF 길이에서 PE 길이를 뺐다라는 건데, F에서 PF 길이는 뭐 FB, FC 다 같은데 여기가 지금 16이었으니까 그런 거 8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이었으니까 반지름 길이는 3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5다라고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 복잡하게 사실 풀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평행선을 뒀다고 하면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h라고 잡았다고 합시다. 어찌되었든 그 APD의 면적과 뭐 높이를 여기 a라고 할까요? 여기를 b라고 잡고 2분의 1에 10 곱하기 b가 같아야 되니까 A 대 B는
여기가 3이고 여기 지금 5죠. 그럼 B는 5랑 만나야 되니까 5 대 3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A는 전체 높이를 8로 봤을 때 그중 5에 해당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BP, DCP, 넓이합. 그럼 이 넓이합은 전체 면적을 S라고 하면 ADP 면적의 2배를 뺀 것이죠. 전체 넓이에서. 그러면 ADP를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1에 6 곱하기 높이는 사각형 높이의 8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미리 뺀 더하면 16 그리고 높이 H 죠. 얘는 그러니까 8H에서 4분의 15H를 뺀 거 4분의 17H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얘는. 그래서 4분의 17H 대. 그 다음에 사다리꼴 면적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8H라고 이렇게 했죠.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쉽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